네, 집값과 전셋값이 연일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동산 시장 소식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은마아파트 소식부터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고 동시에 노후 아파트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7부 능선을 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은마아파트가 드디어 이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조합도 설립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입주하는 것은 한 10년 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32년 정도에 입주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제 방침은 가급적이면 앞에 정부에서 서울에 재건축이 되어야 되는 곳이 한 400개가 정도 넘습니다. 근데 이 한 400개 중에 이제 일부만 허락을 하고 그동안 주택 공급을 못 했었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집값이 한 100% 정도 올랐던 이유가 서울에 재건축을 허락을 하게 되면 집값을 자극하게 되어서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재건축을 그동안 좀 허락을 하지 않고 일부만 허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주택 공급이 그동안 없었다고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한 100% 정도 이제 올랐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되겠다, 뭐 연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극을 불러왔던 게 급격한 주택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 한 400개가 넘는 곳이 재건축 후보지가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라든지 또 오세훈 시장이 이제 같은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허락도 좀 될 것이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재화인데요. 주택을 우리가 공급 탄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과거에 이제 김현미 장관이 주택을 빵이라고 하면 내가 밤새 굽겠다고 했는데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은마아파트와 같이 재건축을 해서 입주하는 데까지 10년 정도 걸립니다. 네네. 아주 특수한 재화로서 입주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바로 주택이다. 특히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이주를 하고 뭐 터파기를 하는 데까지 실제로 입주하는 데서 한 1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합을 더 설립을 하고 입주까지는 한 10년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이제 이 재건축 추진위의 입장을 보면 40층 넘는 층구를 제한했다가 지금 보면 35층으로 제한이 된 건데 어느 정도 좀 타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뭐 49층까지 네네. 초고층으로 짓겠다고 했지만 서울시 재건축의 이제 규제가 지금 현재 35층입니다. 네. 최고 35층까지는 이제 허락을 받았는데 아마 오세훈 시장이 원하는 방향은 녹지라든지 좀 더 환경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층수는 조정이 될 것이다. 좀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이제 재건축 서울 시내 재건축 대상이 400여 개 아파트 정도 된다고 보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재건축 아파트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심의를 통과하면서 다른 이제 아파트들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거에 이제 주택 공급을 못해서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에 좀 맡기겠다 이렇게 좀 선언한 상황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도 좀 시장 경제에 맡기고 아마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하거나 시장 경제에 맡겨서 주택에 대한 공급을 좀 늘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최근에 집값에 대한 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7%, 8%까지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은행 이자가 오르게 되면 집값이나 부동산이나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0.7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은 은행 이자가 7%가 넘어가게 되면 하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와 같이 이제 집값의 상승이 은행 이자만큼 넘어서야지 사람들이 집을 사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은행 이자가 7%가 넘어가게 되고 앞으로 미국의 이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금년 말에 지금 현재 3.5%인데 4.4%까지 올라갈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앞으로 2024년까지 최고 6.0%까지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은행 대출 금리가 2024년 앞으로 2년 동안 최고 10%까지 오를 겁니다. 그러면 집값 하락은 좀 더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재건축의 공급과 그다음에 주택 수요에 대한 것이 은행 이자 또 그 금리를 잘 따져봐서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내년 하반기까지는 아파트 주택 시장의 하락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은마 아파트 재건축이 어떤 탄력을 받을까?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국지적으로만 조금 가격이 오르는 영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예, 맞습니다. 아마 이제 엄마 아파트 전체 세대 수는 4,400세대이고 이번에 허락받은 세대는 한 6,000세대까지 늘어나게 네, 됩니다. 한 5,700세대가 좀 정도 넘더라고요. 되는데 아마 이제 4,000세대 이상이 이제 전세로 그 주변 지역에 전세 방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아주 대규모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가장 큰 지역이 바로 엄마 아파트이고 그러면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은 오르겠지만 자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은행의 대출 금리가 7%가 넘어서게 되고 내년 후내년까지 최고 10%까지 오른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의 상승은 아주 제한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지역 강남의 엄마 아파트를 허락했기 때문에 재건축이 허락이 되고 또 주변에 수요가 많은 교육과 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강남에 많이 모였는데 이런 특수한 지역에서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나머지 지역은 은행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국지적으로만 조금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고 지금 나머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셋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2년 전의 시세보다 지금의 전세난이 더 오른 역전세난도 심화하고 있다고 들어서요. 지금 전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제 은행 대출 금리가 7%를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집값의 상승보다는 은행 이자가 더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무주택자라든지 지금 현재의 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7, 8%를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부동산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그 기준 자체가 기준 은행의 대출 금리가 7%, 8%입니다. 지금 현재 7, 8% 정도 기준까지 왔고 앞으로 금년 말과 내년에는 앞으로 대출 금리가 최고 9%, 10%까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집값의 상승보다도 은행 이자가 더 초과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라든지 집값이 하락이 이어질 것이다. 저는 아마 우리가 주식 시장은 부동산 시장과 다르게 선행지수입니다.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가는데 부동산 시장은 동행지수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와 똑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 반영이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선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라든지 이런 추세를 정확히 봐야 되겠는데 미국의 연준은 물가가 지금 8.5% 나왔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물가가 2%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했고 그 기간은 2024년입니다.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우리나라의 대출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봐야 되겠다.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지난 한 60년간을 은행 이자를 분석해 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가 1981년도고 21%까지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의 물가가 15% 정도 나왔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렸었는데요. 이후에 지난 40년 동안 은행의 이자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점은 앞으로 한 2년 정도만 은행 이자가 오를 뿐이지 그 2024년 이후에는 은행 이자가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국가 GDP라든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은 물가만 잡히면 다시 평년 수준으로 물가 기준 금리를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거나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한 2년 정도만 은행 이자가 오르고 그 이후에는 하락을 한다. 그러면 보통 본인이 투자하는 시기를 잘 조절하셔야 되는데 2년 정도 이후는 다시 은행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시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2024년까지는 금리는 계속 오르고 집값도 계속 떨어지고 전세값도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전세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임대인들이 임차인들한테 그 전세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피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보증금 사고가 늘어나는 것도 좀 어떤 배경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보증금 사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빌라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전세와
대출과 전세금을 합쳐가지고 한 70%에서 80%까지는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빌라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국민들이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비율이 한 50대 50 정도 되고 전체 국민들의 주거의 현황을 보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가 한 60%, 그다음 빌라 보통 주택이 한 30%, 나머지 10%가 상가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거주자인데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거래 금액이 있습니다. 집값이 얼마 정도 되고 전세 가격이 얼마 정도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만 빌라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이고 이런 주택은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빌라의 전세를 얻는 분들은 앞으로 절대로 한 군데에서만 계약을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5군데 이상의 부동산을 방문하시고 한 부동산에 가서는 내가 이 집을 사고 싶다고 얘기하시고 다른 부동산에 가서는 집값을 팔고 싶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사고 파는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5군데 이상을 방문하셔서 두 군데 이상은 사고 싶다, 또 2군데 이상은 팔고 싶다고 해서 가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전세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고 두 번째는 전세를 얻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공인중개사와 집을 얻은 본인에 대해서도 50%의 책임을 물립니다. 따라서 본인이 전세를 얻을 때는 항상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대출을 당일날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계약하는 그 당일 아침에 꼭 부동산 등기부를 다시 떼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떼서 확인을 해야 되겠고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쳐서 집값의 70%를 넘어가기 위험합니다. 그래서 특히 빌라는 우리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감정 가격이 한 70%, 60%까지 하락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세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빌라 같은 경우가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부동산 5곳 정도를 가서 사고 싶다, 팔고 싶다 해서 가격을 조금 유추해내는 방식으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학생들도 이제 주변 지역에 많이 방을 얻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전세라는 제도가 있지만 선진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잘 없습니다. 네. 대부분의 월세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이제 법원에서는 특히 이제 자기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최저 임차 보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집에 대해서는 집이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저 임차 보전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가급적이면 내가 주택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면 전세를 얻는 것보다는 보전금을 최소한 2, 3천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월세를 얻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월세로 얻는 것도 안전하고 또 지금 은행에 대한 전세 대출 금리가 또 7%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월세가 전세 보증금보다는 훨씬 안전한 대안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전세 보증금 사고 금액 추이를 좀 보니까 올해 하반기 집값과 전세값 하락 등에 따른 이 사고가 급증하면서 9월까지 누적 사고 금액과 사고 건수 각각 6천억이 넘고 3천 건을 넘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1년치 사고 규모를 넘어선 수치이고 앞으로도 이 보증 사고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작년에 어떤 그 사례를 보니까 그 신축 단지에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의 전세를 놓고 잠적해버린다. 이게 전세 사기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정확히 이게 어떤 사기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집을 지어서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자와 집을 직접 빌라를 지은 사람이 서로 이제 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만약에 이 집을 전세를 주거나 사람을 구해준다 그러면 보통 수수료를 현재 주는 뭐 0.5%보다 뭐 5배, 10배까지 더 줄 테니까 이 집을 전세를 놔달라. 그러면 집을 전세를 없는 사람은 새로운 신축된 주택이기 때문에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뭐 100세대, 5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지만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을 지었던 건축업자하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짜고서 주택 가격을 모르는 2030 세대나 젊은 사람들에게 그 주택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준다든지 이렇게 가격을 알 수 없는 가격으로 해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전세 대출을 할 때도 은행에서 최고 70%, 8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보통 이렇게 공인중개사들이라든지 은행
주택에서는 서로 이제 짜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집값의 80%까지 대출해 줄 테니까 좀 거래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주택 사기를 많이 당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빌라를 전세를 얻을 때는 꼭 5군데 이상의 부동산을 방문하시고 본인이 등기부등본을 꼭 떼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정확한 주택에 대한 가격을 알고 난 다음에 전세나 월세를 얻어야지 정확한 시세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인중개사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제 공인중개사들도 본인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또 일부 많은 사람들은 자격증을 빌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이 자격증을 대여해 준다든지 문제가 적발되면 자격증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꼭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를 해주는 분이 본인인지 아니면 중개보조원이라든지 보조원에 거친다 그러면 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공인중개사인지를 꼭 본인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얻을 때도 중개사인지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꼭 떼봐야 되겠고 네네. 최소한 부동산 5군데 이상을 방문해서 정확한 시세를 알고 난 다음에 전세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전세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확인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 빌라 같은 경우가 가격이 좀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요새 뭐 주택 어플이 많아서 보면은 이제 형성된 가격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라든지 주택 건축업자가 중개사와 이제 짜고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개의 빌라만 거래가 된다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 개만의 부동산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파트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뭐 보통 500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고 국토부에 신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빌라라고 하는 것은 개별 주택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고 부동산 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빌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가급적이면 저는 뭐 아파트에 얻으라고 하는데 네네. 아파트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 없는 서민들이 이렇게 빌라를 얻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피해를 얻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이상 부동산에 가서 내가 집을 사고 싶다, 집을 팔고 싶다고 해서 가격을 얼추 확인을 해야 되겠고 네. 주변의 부동산 빌라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주변에 거래되었던 가격을 꼭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가격을 산정해라.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이제 대비하는 방법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정부도 피해가 워낙 심각하고 이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걸 사기를 당하게 되면 좌절하는 경우도 많고 좀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지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주 큰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국토부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은 원투스톱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나오는데 이미 부동산 전세 사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를 얻는다 그러면 꼭 주택보증보험공사에 보험을 가입해라. 보험료가 뭐 낮은 금액은 아니지만 본인의 전 자산이 바로 보전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금액이고 자기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드머니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 소중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보증보험공사에 꼭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보증보험공사에 내가 얻는 이 전세 집이 보증공사에 보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유무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네. 보증공사도 불법 주택이라든지 등기가 안 된 주택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먼저 계약을 하지 말고 내가 계약을 하고자 하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발급하고 난 다음에 주택보증공사라든지 은행에 대출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이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2중, 3중으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전세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세입자들도 많고 그중에 대부분이 2030 젊은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과거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집값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국민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입니다. 특히나 이제 주택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와 같이 내가 집을 사기에는 너무나 비싸고 또
대출을 받아서 전세나 월세를 얻어야 되는데 월세 금액은 자기가 지출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세 금액이 우리가 월세 이자가 나가는 것보다 좀 더 낮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얻었었는데 이와 같이 집값이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 집값의 70%를 대출해 주고 있고 또 최근에 정부는 집값의 생애 최초 주택자에게는 집값의 90%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내리고 있는 추세가 10%, 20%까지 되고 2008년도에 제가 경험하기로는 용인 지역에서 최고 50%까지 집이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서울의 주요한 지역은 집값이 하락하는 게 10%나 20% 제한이 되겠지만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 지역 또 지방 지역은 더 큰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집값의 큰 하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하락한 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주택에 대한 시세를 알아야 되겠고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집값이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다는 걸 감안해서 전세나 월세를 얻어야 되겠고 저는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전세보다는 월세로 얻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좋은 차를 사려고 무리해서 차를 사는 걸 카푸어라 그러고 10년 전에 보니까 하우스푸어라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실질적 소득이 줄어들었는데도 대출하고 해서 좋은 집을 사는 거를 하우스푸어라고 하는데 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사태도 하우스푸어라고 볼 수 있는지 혹은 앞으로 이런 하우스푸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7년도 IMF의 집값이 최고 한 30%, 50%까지 내렸고 2008년도에도 서울의 평균 한 10% 정도 하락을 했었고 용인 지역에서는 최고 50%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보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은 2024년까지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대출 금리가 한 7, 8%인데 최고 10%까지 올라가게 되고 2024년 2년 동안은 앞으로 은행 이자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은행 이자를 최고 연 10%로 갚아야 되는데 그 집값은 하락을 하고 은행 이자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하우스푸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집을 산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 경제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되겠고 최소한 금년 말 내년까지 은행 이자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지켜보면서 해야 되겠고 집을 얻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우스푸어가 있다 그러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은행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대출금을 갚는 게 중요합니다. 대출 금리가 최고 10%까지 오를 것이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된다 그러면 대출금을 최소한 빨리 갚아라 이렇게 또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지금 이제 상황에서 월세에 대한 급증도 계속해서 있고 월세 거래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월세를 이제 살아보면 굉장히 피 같은 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은 뭐 물가도 지금 계속 오르는데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우리나라는 본인 소득이 한 20% 정도가 이제 집값에 나가고 있는데 유럽이나 영국은 특히 자기 소득의 한 50%까지 집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전세 제도라든지 월세 제도가 있어서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최고 50%까지 굉장히 집값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가급적이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약 저축 아파트를 가입하시고 LH공사나 SH공사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시세보다는 최고 50%까지 할인해서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주택해주는 임대 아파트라든지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과 임대를 잘 알아봐라.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날리는 위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택을 잘 알아봐야 되겠고 주택을 자기 집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아파트 청약 통장에 대한 가입자가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탄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2024년 이후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하고
하락이 멈추기 때문에 본인이 입주하는 시기를 잘 맞춰서 청약을 하고 자기 집을 하나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주택, LH공사나 SH공사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 임대 아파트라든지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보도 문자로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회원 가입을 꼭 필수로 해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청약 통장을 매월 10만 원씩 넣어라.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분양된 거 보니까 최고 월 100회 정도 한 10년 이상은 넣어야지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택, 뭐 특별 분양이라고 해서 자녀가 있다든지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 특별 분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에 대해서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못 가르쳐 줬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 청약 통장이라든지 또 SH나 LH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도 하시고 공공주택에 대한 정보도 계속 파악하면서 부동산 시세를 잘 따라가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